우리가 다음 주까지 본 수업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풀이는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가고요. 자, 민법은 다음 주까지는 이제 채권 총론 민사특별법하고 8일 날부터는 자, 테마 특강으로 해가지고 민법 특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 그렇게 이제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론이 좀 취약한 사람은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 시작은 민법 암기부터 좀 시켜서 암기 코드가 있어요. 그걸 좀 암기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테마 특강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별로 해가지고. 왜냐면 주간반에 문제풀이를 하기 때문에 저는 역으로 이용해서 이론 강의를 또 해주려고 그래요. 프린트로 나가서. 그렇게 이제 스케줄을 잡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몇 페이지? 몇 페이지? 94페이지죠. 94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94페이지 보니까 5번의 등기 절차. 봐봐요. 기출 1번 지문을 봐봐요. 이게 이제 참 1번을 이렇게 컨셉을 안 해두면 요 1번 지문이 무진자 어려운 지문이에요. 봐봐요. 여기 이제 아까 외웠던 게시입니다. 봐봐요. 자, 게시 그러면 당사자 신청이죠. 항공서 속탁. 그 다음에 등기관. 등기관 하면 직권. 법원에 하면 뭐예요? 명령. 그러면 요거는 원칙이에요. 원칙. 요거는 예외. 그러면 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법률 규정이거든. 봐봐요. 법률 규정이 없다면, 봐봐요. 당사자 신청 또는 항공서 무슨 등기한다? 촉탁 등기한. 여기 1번 지문이 그렇게 변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지문 봐봐요. 94페이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잘라봐요.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신청 등기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봐봐요. 자, 법률의 경로가 없으면 촉탁 등기에 어하나, 당사자 신청 촉탁 등기에 어하나. 그러면 항공서 촉탁 등기라는 규정을 두고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합니다. 라고 나와 있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당사자 신청의 종류에는 몇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잖아. 또 까먹었다. 공동신청과 뭐예요? 단독신청. 그러면 문제 나가요. 항공서 촉탁 등기는 공동신청을 인정해서 공동신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어때? X. 공동신청에도 인정되고 단독신청에도 인정되고 그런 지문이 빠져나와. 그래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신청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오케이. 2번은 애국인 줄 서나봐요. 부동산 등록번호 줄 서나봐요. 애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애국인은 어디에서? 출입국에서. 그래서 애국인에서 외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출입국에서 출자 동그라미. 한번 읽어봐요. 외출. 그렇게 한번 숙지해 두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3번에 등기 원인에 대해서. 등기 원인의 권리소멸 약정 동그라미. 약정은 그러면 부기등기. 배워놓고도 동그란다. 특약과 약정과 부기등기는. 특약과 약정은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그럼 부기등기 그러면 인감증명 제출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벌써 약정 그러면 공부가 된 사람은 부기등기로 가 있다고. 한매 특약 등기 무슨 등기? 부기등기죠. 그래서 특약, 약정, 합의 이런 거는 부기등기 한다. 자, 4번에 제공한 신청 정보와 정보 정보는 연구 보존해야 된다. 어때요? X. 연구 보존한 등기는 대표적으로 몇 개가 있어요? 6개. 읽어봐요. 해설해. 신탁업무. 찾아봐요. 신탁업무. 읽었어요? 예, 그 다음에 공동담보, 도면, 매매, 목록. 찾았죠? 그럼 2개를 더 적으면 뭐가 있어요? 봐봐, 공부 더럽게 안 해, 하여튼. 등기부하고 폐쇄 등기 있잖아. 등기부하고 폐쇄 등기. 그러면 작년에 폐쇄 등기는 10년 보존장부, 연구 보존장부죠. 그러면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는 5년간 보존하는 장부입니다. 그래서 연구 보존. 그러니까 연구 보존은 한번 꼭 좀 외우소라 그랬어요. 몇 개? 6개. 그러면 한번 읽어봐요. 신탁업무,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등기부. 또 하나는 폐쇄 등기. 그래서 10년 연구보존장부죠. 자, 행정구역이 명칭이 변경되면, 등기 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해서 변경 등기가 읽어봐요. 변경 등기가 뭐라고 써놨어요?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저희가 변경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작년에도 출제됐고요. 자, 그러면 6번 보죠. 이의신청은 뭐예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 그 밑에다 써놔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 이의신청은 그러면 처분시 기준.
그러면 처분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방법은 근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사실, 신증거는 처분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6번은 그래서 있다가 아니라 없다로 나와야죠. 자, 상속인이 아닌 자는 잘라봐요.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 입법받아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번은 이의신청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하며 서면 출전하여 그 기간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자, 얘는 집행이 이의신청한다 해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없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적하다. 그래서 이제 맞고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이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어때? X. 아까 효력이 없다. 이의신청과 관련돼서는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도 그 정도 지문 정도는 한번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5번은 이제 신청주의, 기준 제문으로 가보죠. 읽어봐요. 등기는 원칙적으로 읽어봐요.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행해지지만 자르고 예외적으로 등기관에 읽어봐요. 직권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맞네요. 그래서 아까 여기 했던 거 봐봐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원칙,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뭐예요? 예외. 그렇게 이제 잡으라고 그랬죠. 그럼 1번 맞나요? 자, 2번은 등기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등기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등기 의무자는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등기 뭘 할 수 있어요? 인수 청구권. 등기 좀 받아가라. 무슨 청구권? 등기 인수 청구권. 자, 3번에 증여를 언유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건 뭐예요? 자, 부동산 매도인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매도용 인감증명은 자, 매매만,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이지. 자, 그럼 봐봐요. 자, 매도용을 10통을 뗐어요. 자, 3통 써먹었어요. 몇 통 남았어? 7통 남았죠. 그때 정리할 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매매용은 매매만 써야 돼요. 근데 매도용을 다른 데 쓸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이용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할 수 있다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 됩니다. 다시 한번 봐봐요. 전세권 설정 등기 시에 인감증명을 10통을 뗐어. 그러면 3통 써먹어서 몇 통 남았어? 7통. 그럼 매매용으로 쓸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그때는 쓸 수 없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매용은 남은 것은 딴 데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의미라는 거야, 이게. 자, 얼마나 어려운 지문이에요. 자기가 그냥 대충 하면. 그러니까 대충 하면 실력이 안 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저당 이전 동그라미. 자, 건저당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 건저당, 건부기 등기는 주등기인 건저당 설정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별도의 말소 신청을 하여 말소할 수 있다. 어때? X죠. 아까 이야기잖아, 이게. 봐봐요. 자, 저당권 설정 등기. 여기 무슨 등기? 주등기. 건자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 B가 C한테 이렇게 건마다 저당권 이전 등기.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럼 말소할 때 얘가 말소 신청을 시키겠죠. 이 사람이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권리자. 이 사람은 의무자. 이 사람이 의무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요 A는 뭐예요? 그러면 요걸 말소해달라고 그래? 요걸 말소하려고 그래? 주등기. 그러면 요거에 말소되면 요거 부기 등기는 별도의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소니까? 직업 말소니까. 아까 그 이야기가 요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면 자, 4번은 말소해야 된다. 틀렸죠. 그래서 4번은 X가 되고요. 자, 수익자 희탁자는 수탁자를 대의 동그라미, 대의하여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6번에 법무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직접 신청하여 출석하여 신청을 제출해야 된다. 어때? X. 아까 누가 둘 수 있어? 사무원. 그 이야기예요. 자, 7번에 건저당 채권 채굴 감액 동그라미, 감액 찾았어요? 감액은 무슨 등기하고 같아? 말소 등기. 그러면 감액하는 변경 등기는 권리의 등기에 해당함으로써 무슨 신청해야 한다? 공동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권리적 측면은 공동 신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올해 7번 이 몇 회째 출제됐어요? 27회. 그나마 쉽게 출제된 거야. 만약에 이게 공동 신청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쉬웠지. 인감증명으로 빠져나가든지 권리자 의무자로 빠졌다면 7번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뻔했어요. 지문이. 자, 그러면 8번 특정 유정 줄쳐놔봐요. 특정 유정 그러면 뭐 생각나? 유하면 공. 그래서 유공. 이렇게 잡아야죠. 자, 성역지는 신청해야 하고 잘라요. 요하면
여하면 직으로 가 있어야지. 성역지는 신청, 여역지는 직관. 패턴이 똑같아, 난지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러니까 다음 달에 문제 풀고 나면 문제가 그 문제가 그 문제고, 그 문제가 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7, 8월 달에 문제 풀이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처음 하신 분들은 실력이 몇 월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느냐. 9월 달부터 실력이 팍 올라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7, 8월 달까지는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도 좀 참아요.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올해. 근데 선생님 저는 점수가 잘 나와요. 그건 죽도록 한 사람들이에요. 그는 죽도록 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0번을 갑니다.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인 1개월, 등기명의는 멸실 후 1개월 이내에 잘라봐요. 아까 멸실된 건물 갖고예요, 표제부예요? 표제부. 몇 개월? 1개월. 건물의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하여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봐봐요. 27의 기출지문들 봐봐요. 7, 8, 9, 10 이런 것들. 우리가 설명을 들은 거 다 흔한 지문들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7번은 이제 등기 신청 적격. 이 적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별표 아까 5개였었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자기가 일일이 잘 따져야 돼. 자, 1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명의로 잘라봐요. 그럼 결론적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는 아까 박찬호 장학경하고 똑같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읽어봐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어때? X. 등기 신청인은 누군데? 대표자, 관리자. 명의는 누군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그죠? 이거는 박찬호 장학경랑 똑같은 지문이에요. 자, 이번에 국립대학교는 읽어봐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만 잘라요. 거기까지는 맞죠? 사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그럼 X가 되죠. 그래서 아까 국립대학교는 뭘로 써? 국가대학. 공립학교는 지자체명으로. 사립학교는 자명. 그래서 그게. 그럼 8번 볼까요? 3번. 서평법에서 설립된 농협협동조합 줄쳐놔봐요. 농협협동조합 법인이죠. 그럼 이거 자체로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부동산은 조합 합의로 등기해야 된다. 어때? X죠. 그러면 이걸 조합은 합의로 등기해야 된다를 내빼고 싶으면 뭘로 먼저 해? 민법상 조합은. 이렇게 아까 나와야 되겠죠. 4번은 지방자치단체도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므로 엄면 동그라미. 엄면은 100%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엄면도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 어때? X. 엄면은 안 돼. 근데 동리는, 행정 동리는 안 되고 법정 농지는 된다. 아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 1동, 그다음에 구로동, 저기 죽구예. 자, 그럼 5번 봐봐요. 5번이 이게 바로 법정 동의라는 거네. 동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는 잘라봐요. 그 대표자가 동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아까 구로동, 저기 죽구해. 요 이야기입니다. 자, 6번에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잘라봐요. 사단 명의로, 사단의 명의로 뭐예요?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아까 박찬호 장학회 누구죠? 등기 명의는 박찬호 장학회, 등기 신청인은 회장. 그리고 그 이야기야, 요 6번이. 자, 7번은 건저당 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잘라봐요. 건저당 건자는 이미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 건저당의 목적인 부동산에 읽어봐요. 상속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왜? 관계 당사자니까. 그죠? 자, 당사자니까 대의할 수 있죠. 자, 건저당 건자 죽었으면 대의할 수 있는 거죠. 대신할 수 있다. 맞네요. 자, 2번 8번에 갑을 간의 매매 후 등기 전에 매수인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 어뢰 상속인 찾았다. 상속인. 이게 바로 아까 뭐예요? 상속인 등기. 이렇게 되는 거네. 상속인 등기가 아까 무슨 등기?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 등기는 단독 신청, 공동 신청. 공동 신청. 그래서 거기 뒤에 뭐가 보여? 공동으로.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8번을 딱 보는 순간 키워드를 상속인을 잡고 요거는 무슨 승계인이다? 상속인 등기다라는. 자, 8번에 갑을 병정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등기명인 갑인 경우 자, 등기 명인이 갑인 경우 최종 매수인 정은 을과 병을 순차로 대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의죠. 합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자, 10번에 민법상 조합 나왔다. 민법상 조합 나왔다. 등기 의무자로 한 건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만 잘라요. 채무자로 표시한 건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자, 민법상 조합은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채무자 표시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앞에 뭐가 빠진 거예요?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 표시로 이건 안 된다는 거야.
민법상 조합 자체는 등기가 안 되니까. 그러면 10번은 X. 자, 11번은 병의 채무 담보를 위해서 각각의 건저당 설정 계약을 체결했대요. 병은 건저당 설정 등기 신청에 등기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자, 요건 이제 요 12번은 뭘 따지는 거냐? 17세인 갑은 잘라봐요. 17세인 갑은 다시 읽어봐요. 17세인 갑은 다시 읽어봐요. 미성년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 줄쳐놔봐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뭐예요?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죠. 그럼 미성년자한테는 이익이가 아무런 불이익이 안 가. 아무런 불이익이 안 가죠. 등기부를 단지 개설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나왔네요. 17세인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서에 등기 신청 능력을 읽어봐요. 갖지 않는다. 어때? X 등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빠져나가요. 봐봐요. 어때? 미성년자는 등기 신청 능력에 있다. OX. 봐봐요. 미성년자는 누구도 있어요? 권리자도 있고 의무자도 있어. 권리자는 이익을 받아야 불배가 이익.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그때는 신청 능력이 있습니다. 의무자는 어때요? 불이익을 받죠. 그때는 미성년자는 등기 신청 능력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이러면 또 어때요? 오가 되는 거야. 미성년자라도 자, 미성년자한테 불이익을 아무런 영향이 없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 미성년자도 등기 신청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도자예요. 도자라는 것은 원칙이에요. 예외. 이거는 원칙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봐봐요. 이렇게 지문이 변형되는 거 맞나 틀리냐 봐봐요. 자, 등기 신청 능력은 적어도 어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OX, O죠. 최소한은 뭐예요? 어사 능력은 있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그래서 등기법이 어렵다니까. 등기법이 생각이 안 하면 등기법은 진짜 어렵다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 되게 쉬운데 생각을 안 하면 뭐예요? 이거는 어려운 겁니다. 봐봐요. 미성년자는 그러면 그러니까 권리자 의무자를 또 자기가 요인을 붙여보거든. 그러니까 넌자가 나오니까 이거는 틀린 지문이야. 미성년자가 권리자라면 이때는 가능하죠. 미성년자는 어사 능력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등기 신청 능력은 적어도 무슨 능력은 있어야 돼? 어사 능력은 있어야 돼. 말할 능력은 있어야 돼. 그럼 뭡니까? 그러면 미성년자는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X. 오죠. 상속 등기는 뭐라는 거예요? 미성년자한테는 이익을 가지, 불이익을 가지 않거든.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성년자가 가면 이제 법무사 시키겠죠. 법정 대리인을 시키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자, 3번의 성년 후견인 갑은 잘라봐요. 비성년인 후견을 어를 대리 동그라미. 자, 대리는 봐봐요. 대리인. 자, 대리죠. 대리가 키워드죠. 자, 우리가 봐봐요. 민법 117조에 대리는 뭐라고 써놨어요?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럼 대리는 적어도 무슨 능력을 가져야 돼? 어사 능력은 가져야 되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성년 후견인 갑은 비성년 후견을 대리하여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자, 13은 지방자치단체는 잘라봐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 신청에 등기 당사자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맞네.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 신청을 이임받은 의리 피한정 후견이라도 등기 신청을 갖는다 안 갖는다? 갖는다. 그렇죠. 대리는 적어도 뭐요? 자, 의사 능력만 갖추면 되니까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 거니까. 자, 16번 또 나왔다. 작년 출제된 거네. 읽어봐요. 민법상 읽어봐요. 민법상 조합은 읽어봐요. 거기 읽어봐요. 16번. 뭐라고 써놨어요?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맞네. 민법상 조합은 뭘로?
조합은 전원 명의로. 거기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 27회. 그렇죠. 27회.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이게 등기법이 봐봐요. 문항수가 몇 문제 나와요? 자, 등기법 몇 문제 나와요? 12문제. 몇 개 지문이에요? 5 곱하니까 60개 지문이잖아. 이러니까 뭐예요? 골고루 출제하려면 한 개 지문씩 들어가거든. 근데 여기에서 독자적 문제로 나오는 게 뭐예요? 보전 등기, 가등기. 벌써 10개 잡아먹었죠. 등기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5개 잡아먹었죠. 15개 잡아먹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등기 신청 적격 죽도록 강의해놨는데 민법상 조합 하나 나온 거야. 그러면 본인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작년에 하나 출제된 게 민법상 조합 하나 출제가 됐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다음 단계로 가보죠. 자, 8번에 판결에 의한 등기 별표 3개 놓으세요. 그럼 판결에 의한 등기는 10개 지문에서 돌고 돌아요. 아까 판결에 의한 등기 올해 출제 예상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 단 어디로 가 있어야 돼? 단독 신청으로. 그러니까 공하면 단, 그렇죠, 공단. 자, 성사한 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패소한 등기 의무자로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때 X. 원칙은 아까 누구자? 성사한 자. 그렇죠? 패소한 자는 A적으로 딱 하나밖에 없어. 공유물 분할 판결. 자, 3번 갑니다. 성사한 권리자가 소송의 변론 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출전해봐요. 상속인은 그 판결에서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자,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을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출전해봐요. 누가 알았대? 채무자가 알았대. 그럼 아까 여기 봐봐요. 이거는 아까 요걸 사용하려고 이걸 가지고 아까 개념을 갖다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두 개가 믹싱 된 거예요. 자, 봐봐요. 자, 채권자 대의 신청, 등기 신청은 또 까먹었다. 등기 신청은 누구예요? 채권자. 자, 등기 실행은 채무자죠.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에서 당사자는 누구죠? 읽어봐요. 채권자, 채무자야. 당사자입니다. 자,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누가 성소 판결을 받았대? 채권자가. 그러면 채무자한테도 기판력이 미쳐 안 미쳐? 미쳐. 왜? 당사자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모르는 경우는 미치지 않지만 채무자가 알았대. 그게 아까 풀었던, 읽어봐요. 이게 기판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야. 기판력이란 판결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가 뭐다? 기판력이라는 거야. 그러면 채무자가 알았다면 이때도 채무자한테 기판력이 미쳐서 채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자, 그럼 봐봐요.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대.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성소 판결에서 읽어봐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가 바로 기판력이라는 거야. 아까 그러면 봐봐요. 판결의 효력은 누구한테도 미쳐? 당사자한테 미치거든. 근데 특히 채무자가 안 경우는 기판력이 더더욱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뭐예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그럼 저희가 이 문제 한번 기판력을 이해했는지 아니었는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지문을 이제 이해했으면 기판력은 완전히 이해하신 거예요. 봐봐요. 자, 읽어드리죠. 이 지문이 혹시 나왔다. 자, 이것도 쉽지 않은 지문이거든. 자, 봐봐요. 판결에 의한 등기 시 제3자가 있대. 제3자가 있대요. 다시요. 누가 있대? 제3자. 제3자의 승낙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OX. X일까요? 올까요? 자, 봐봐요. 판결은 무슨 성이잖아요? 진정성. 제3 구문 진정성이죠. 구문 진정성이면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시 OX. 자, 봐봐요. 판결이라 할지라도 제3자한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럼 제3자가 있으면 제3자의 승낙서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왜? 판결이라 할지라도 제3자한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거든. 이거래서 아까 뭐라고? 기판력.
이게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호시탐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푼다면 봐봐요. 아까 이렇게 풀 거야. 봐봐요. 판결. 무슨 성이 없거든? 진정성. 그럼 승낙서도 무슨 성? 진정성. 그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 하늘나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판결의 한 등기라도 누구? 당사자들은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만 제3자들은 판결의 효력이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그럼 판결의 한 등기라도 제3자가 있는 경우 읽어봐요. 제3자의 승낙서는 읽어봐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라고. 자, 그러면 이 지문 또 만나봐봐요. 자,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할까요? 읽어봐요. OX에 오죠. 어떻게 했어요? 말소 등기. 이거는 무슨 측면? 권리적 측면. 권리적 측면은 제3자 개입될 여지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제3자의 승낙서는 첨부하여야 한다.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첨부하지 않으면 각하 사유가 돼. 몇 조 위반 사유로? 29조 9호. 아까 9호가 뭐예요? 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 의미가, 완전 의미가 이렇게 의미가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아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판력의 의미를 잡아달라는 의미가 그러는 거예요. 기판력이란 뭐예요? 읽어봐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게 무슨요? 기판력이라. 그러면 채권자 대의수성에서 채권자 채무자는 당사자거든. 채무자가 들어온다는 알았대. 그러면 채무자가 안 경우 채권자의 여성서 판결 가지고 얘가 등기해주면 고마운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해주면 어때? 채권자는 땡큐, 고마워 이렇게 하고 똑같은 땡큐라는 말을 써주게 된다고. 땡큐. 자, 그래서 이제 이 의미가 등기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거기 밑에 5번 봐봐요.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등기관한테는 무슨 심사주의밖에 없어? 형식적 심사주의. 자, 이번에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판결 주문에 등기 원인 기재가 없으면 줄 서놓으세요. 등기 원인 기재가 없으면 그 자리를 현관편 쳐놓으세요. 없으면 등기 신청의 판결 송달일을 등기 송달일이 등기 원인으로 기재한다. 봐봐요. 자, 판결 등기 원인이 이때 없대요. 없대. 그럼 방망이 몇 번 두드려? 3번. 판결 선고일이 등기 원인자가 되는 거야. 송달일이 아니라 무슨 선고일? 판결 선고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판결 선고일이야. 자, 7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명하는 이행 판결 잘라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판결 잘랐어요. 이행 판결을 그 밑에다 확정 판결이라고 써봐. 확정 판결이잖아. 그럼 아까 우리 판결은 무슨 판결이어야 돼? 확정 판결이어야 돼. 그럼 가지평 선고에서 가짜 동그라미. 아직까지 확정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럼 가지평 선고로는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가지평 선고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잖아. 아까 무슨 판결이어야 돼? 확정 판결이어야 되거든. 확정 판결 중에서도 원칙이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가지평 선고는 확정 판결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가지평은 아직 임시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그때는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끝에 가니까 있다라고 나와 있죠. 어때? X 이렇게 되는 거야. 자, 7번은 문제 가보죠. 7번 했나요? 자, 8번 가보죠.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읽어봐요. 판결 정본. 일단 판결서는 있어야 되겠죠. 땅땅땅 두드리니까 판결, 확정서지. 확정 증명서가 되는 거지. 송달 증명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읽습니다.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판결 정본과 판결에 대한 송달 증명서가 아니라 무슨 증명서? 확정 증명서가 되는 거야. 확정 증명서가 되는 거야. 이것도 쉽지 않은 지문입니다. 깜빡하면. 자, 9번에 공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잘라봐요. 자, 소송의 피고도 동그라미. 피고도 그러면 피고도 이 말은 패소한 자도 이 말이야. 아까 공물 분할 판결은 청소한 자도 할 수 있고 패소한 자도 할 수 있죠. 그럼 피고도 이 말은 패소한 자도. 자, 그러면 다시 가요. 단.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9번은 맞네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 중요한 판결이 됩니다. 자, 10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면한 판결이 된 경우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어때? X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네. 그러니까 판결에 한 등기에서 올해 나온다면 독자적으로 요 10개 지문에서 5개 지문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에 한 등기를 대비를 좀 해놓으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9번 등기 신청 정보 나와 있어서 거기 임의적 기록상 한번 가봐요. 오타가 나와서. 임의적 기록상 기억 있죠? 기억을 빼버리고 한매 특약 등기에 있어서 한매 기간 그거 남겨놓고 그 니은은 지워버리십시오. 자, 니은은 뭐라고 나와있어요? 등기 원인에 있어 등기 목적인. 요거는 뭐 치다가 제가 잘못 쳤나 봐요. 그거 지워버리라고. 그거 지워버리고요. 자, 기출지문을 보죠. 자, 1번에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소재, 지번, 지목, 등기원인 등기 목적, 등기소 표시 등은 신청 정보에 해당되고 토지 대장 정보는 신청 정보가 아니라 무슨 정보다? 첨부 정보야.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면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신청 정보가 아닌 것. 1번의 소재, 2번 지번, 3번 지목, 4번 등기원인, 5번의 토지 대장 정보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토지 대장 정보는 신청 정보가 아니라 무슨 정보? 첨부 정보라는 거야. 자, 그러면 6번, 2번입니다.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 판결이 있는 경우는 잘라봐요. 그러면 벌써 2단, 그렇죠. 단독신청. 3번에 갑소의 부동산을 가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잘라봐요. 아직 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 갑이 사망한 경우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갑의 상속인 등기 의무자가 되어 그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등기? 포괄 승계인 등기. 아까 상속인 등기였죠. 자, 4번에 지상권 등기 지료. 지료 등을 하면 지료는 임의적 필요적. 임의적. 그래서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자,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공,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한다. 맞네요. 자, 같은 채권의 담보, 같은 동그라미, 같은을 세자로 원쳐, 동일성. 그럼 동일성은 무슨 신청이 가능해? 일괄 신청. 그럼 같은 채권을 담보를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경우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다. 어때? X. 같은 동일성. 무슨 신청이 가능하다? 일괄 신청. 7번에 갑을 병순으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각각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은임무에 따른 말소 판결을 받은 경우 잘라봐요. 말소 판결을 얻은 경우 갑이 확정 판결에서 병명의 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 그거를 대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읽어보면 대의 신청이라는 게 나옵니다. 7번과 관련해서 오늘 목표는 거기까지네요. 그러면 진도가 거기까지 나왔으니까 하여튼 다음 주에도 요 책은 계속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약집도 다음 주에 아마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고. 하여튼 오늘 오후는 3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3시 반부터. 그래서 한 짧게 해서 3시간 내려서 마무리 질까 생각 중입니다. 하여튼 오늘 못 보는 사람은 다음 주 토요일 날 뵈고요. 하여튼 오후에 드는 사람 식사 조금만 하세요. 맨날 와서 전화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